문재인 정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문재인에 대한 얘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게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북한의 지령을 받지 않고서야 저렇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또 치밀하게 대한민국의 기반부터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잡범에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딱히 뭐 그냥 뭐 자기 어떤 비리 뭐 이런 것들 그냥 뭐 사리사욕 같은 걸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정도의 인간이라고 한다면, 문재인이 같은 경우는 정말 누군가한테 지령을 받고 북조선에 있는 그런 수령 동무한테 지령을 받고서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려 가지고 이거를 그냥 적화 통일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탈원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과 김정은 두 사람이 뭐 판문점 선언한다라고 이제 쇼를 했었을 때, 그때 논란이 됐던 게 뭐였습니까? 문재인이가 그 다리 위에서 김정은한테 USB 하나를 건네줬다라는 것이에요. 그 USB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하는 논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 중에 나왔던 얘기가, 문재인이가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자료가 그 USB에 들어가 있다는 논란이 터졌었어요. 근데 그 논란이 애당초 어떻게 터졌냐? 이게 진짜 막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 문재인과 김정은이 다리에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장면이 당연히 막 녹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냥 기자들이 찍었던 것인데, 흐릿하게 우리가 뭐 입모양이 됐거나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다라는 게 딱 확인이 됐던 거예요. 발전소 문제는 이라고 하는 6글자를 얘기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거는 막 보도가 다 됐으니까. 그 보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보도가 안 됐으면은 USB를 건너줬다, 그리고 USB 속에 그 발전소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전혀 우리가 몰랐을 것인데, 진짜 기가 막히게, 저희가 하늘이 도왔다고 보는데 기가 막히게 하필이면 그게 이제 딱 캐치가 돼가지고 문재인이가 발전소 문제는 이라고 하는 얘기를 김정은과 주고받았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얘기가 나왔던 겁니까? 야, USB에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 그걸 김정은한테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란이 커졌던 이유가 더 있어요. 일단 이 논란이 커지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막 여러 가지 해명을 했었습니다. 일단 조한계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명을 했었었냐?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발전소 USB를 건넸다라는 건 거짓이래요. 이거는 악의적인 왜곡이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이 거짓이다라고 입장을 또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거짓이라고 밝힌 꼴이 됐는데, 왜? 저 얘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던 사람이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김의겸이 문재인한테 직접 확인했다라고까지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USB 안에 발전소 관련 사안이 담겨 있다. 신경제 구상을 책자랑 PT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직접 김정은한테 줬다라고 분명히 김의겸에게 얘기했고, 저거는 누구한테 확인했다라고 했어요? 문재인한테 확인했다라고 김의겸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뭐 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히는 방법은 간단한 거잖아요. USB 내용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USB를 건넸다. 그 안에 무슨 뭐 문재인 사진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김정수 사진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거 뭐 어디다 써먹으라고? 그렇잖아요. 누가 보든지 간에 국가와 관련된 중요한 기밀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놨을 것이고, 그 기록을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대통령 기록관에서 밝혔던 내용이 뭐예요? 제19대 대통령 일반 기록물에서는 그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아 정보 부존재를 통지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들어가 있으니, 그리고 원전과 관련돼 가지고 뭔가 숨기고 싶은 사안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관에다가 기록을 안 남겼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심이 확증이 됐던 게 바로 뭐였습니까?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날 밤에 어떻게 된 것인지 산업자원부의 이 공무원들이 자료 444개를 조직적으로 삭제했다는 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삭제를 한 사람을 불러다가 놓고 물어봤죠. 이거 왜 삭제했냐? 그리고 이 삭제를 지시한 사람이 뭐냐? 그 답변이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기가 막히게도 신내림을 받았나봐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삭제를 해놓고 난 다음에 신내림을 받았다 이 난리를 치고 앉아있으면 이걸 왜 가만히 둬야 되겠습니까? 지시를 내린 인간부터 시작해서 싹 다 잡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감사원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서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식의 이제 그 윗선이 있었는지 그 실체가 정확하게 밝혀질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죠. 그랬더니만 대번에 누가 또 나섰습니까? 놀랍게도 추미애가 나섰습니다. 영장을 치려고 했던 그날 추미애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었죠. 그 일지를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23일이었습니다. 대전지검에서 보감하고 난 뒤에 대검에다가 내일 영장 보고서를 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24일이 되니까 추미애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죠. 대통령 기록관에다가 정보까지 기록을 안 해놓고 그리고 남아있었던 자료는 감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삭제를 하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추미애가 직무정지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직무정지가 풀렸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어떤 자료를 삭제했는지까지도 공개가 됐는데 그게 또 기가 막힌 내용이었죠. 자, 다음과 같은 폴더가 공개가 됐는데 저 폴더가 핀란드어로 뽀요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은 북쪽에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폴더를 만들고 북한과 관련된 무슨 성남시와 관련된 그런 폴더를 만드는데 그거를 성남시라고 적어놓고 북한이라고 적지 않고 핀란드어로 뽀요이스라고 적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보든지 간에 북한과 관련된 이 폴더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숨기겠다는 의도가 있었으니까 핀란드어까지 동원해가지고 뽀요이스 무슨 이웃집 뽀로로도 아니고 이웃집 뽀로로가 아니지 이웃집 있잖아요. 그쵸? 뽀로로는 뭐예요? 그거 펭귄인가? 어쨌거나. 그런 걸로 이렇게 숨겨놓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감추고 싶은 뭔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 뽀요이스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 보니까 하위 폴더로 북원추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북원추가 뭐겠어요? 상상을 해보시오. 뭘 추격해가지고 북원추가 되겠습니까? 북한 원전 추진. 이걸 추격해서 북원추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들어가 있던 파일이 뭐였어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버전 1, 2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100%인 거겠지. 그리고 거기다가 참고 자료까지 해가지고 수십 개의 자료들이 삭제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직원들이 삭제했던 파일들 수백 개 가운데 북한과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이름이 같은 걸 제외하면 총 몇 개였다라는 거예요? 13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됐지만 이 문서가 작성된 시점을 봤었을 때도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북한에 넘겨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1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그 사이에 문서가 작성이 됐다라는 것까지도 싹 다 확인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놀랄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을 보니까 어떤 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탈원전에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의 시위나 이런 것들을 동향을 파악하는 보고서도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파일명을 보니까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광화문 행사 신청서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저 행사 신청서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집회 신청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회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회 신청서는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서울시나 경찰에 내는 것이지 산업통상부에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 혹시 산업통상자원부로 흘려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또 경찰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 왜 도대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자료가 산업부에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밖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경찰과 서울시와 산업부가 한 세트로 움직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근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을 봤었을 때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그대로 지금 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만일 것이지
굉장히 지금 집권여당 쪽에서는 과민 반응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과민 반응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주특기까지도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 원전과 관련된 문제를 피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터지면 박근혜 정부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터지면 박근혜 정부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터지면 전부 다 적폐 세력 때문이다. 참 이 사람들 정치 쉽게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지금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원전과 관련된 이 중대한 사건이 터졌을 때도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똑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원전 그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구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파일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것이다. 이런 식의 또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논란은 문재인 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진실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겠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김정은 위원장은 이 북한 원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원전과 관련된 문제조차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탓하고 있습니다. 윤준명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삭제된 북한 원전 문서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박근혜 정부 때 원전을 추구했다 이 정도 수준도 아니고요. 삭제된 그 문건 자체가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를 했었다.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 문건을 작성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있었던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서가지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검토가 된 바가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이 된 문서가 아니다. 그렇게 밝혔죠. 그랬더니만 윤준병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추론이었다 이거예요. 추론이랍니다. 추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지금 중요한 원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지고 관련된 사람들 반드시 처벌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문제 없다. 그거는 지금 박근혜 정부 때문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근거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추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추론. 이게 지금 윤주명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 자체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원전 구상은 이명박 때부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박근혜 정권 탓을 하다가 박근혜 정권 가지고는 안 되겠는지 이명박 정권 탓까지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냥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USB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뭐를 지금 제안을 했는지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밝히고 그런 식의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안 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건 뭐예요? 계속해가지고 남 탓입니다. 무슨 뭐 가짜뉴스에 엄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전 논란에 대해 가지고는 구시대적 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시대적 유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철진한 색깔론 그걸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색깔론에 빠져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눈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그 원전 정책에 대해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원전이 지금 문제가 된다면서 다 지금 없애겠다. 그런 기세인데 정작 북한에다가 그거를 지어주려고 했다. 이건 지금 심각한 이적행위가 되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가 됐든지 간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검찰은 삭제가 됐던 북한의 원전 자료 모두를 다 복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했던 것일까요? 산업부가 뭐라고 실토를 했습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맞다라고 고백했죠. 계획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지금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었으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실행에 못 옮겼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질문해봐야 되는 건 그거겠죠. 그러면 저런 식의 지금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계획안을 만드는 거 저게 그냥 단순하게 산업통상자원부 혼자만의 문제일까? 직원 혼자만의 문제일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청와대에 입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근데 청와대와 지금 집권여당은 저게 지금 일개 직원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꼬리가 잘려 나갈까요? 우리가 이 타이밍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지금 USB 원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저 USB를 줬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때는 2018년 4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그 정도는 또 약간 남겨놓고 닥쳐서 논의하는 맛도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들이 김정은이 받아가지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하하 그쵸. 오늘 여기서 뭐 다 얘기 다음 기회까지 다 할 필요는 없는데요. 저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 뭐냐면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 그게 도대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을 지금 두 명이 전부 다 피했던 것이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 책자와 함께 건넨 영상 자료에 발전소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통일부 장관이 2년 동안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죠. 한반도 신경제 구상 검토해봤지만 원전의 원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였던 것이냐? 당시에 건넸었던 USB 안에는 원전 건설 제한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화력 등 전통적 방식의 발전소 건설 및 지원 방안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저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구상하고 있던 안 자체가 전통적인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과 관련된 발전소 두 가지를 전부 다 추진하려고 했었다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화력발전소와 전통적인 방식이었겠죠. 근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계획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거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죠. 대한민국 내에서는 원자력과 관련돼 가지고 다 지금 없애겠다.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북한에다가 원자력을 지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문제를 갖다가 집권 여당 쪽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냐면 애당초 그냥 원전과 관련된 생각조차도 안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냥 전통적인 방식밖에 생각을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서는 2018년 4월 정상회담 뒤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부처 내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서문의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명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면 도대체 관련된 자료를 삭제를 했는데요? 왜 도대체 감사 전에 그런 식의 자료를 삭제를 했는데요? 문제가 될 법한 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한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변명들을 갖다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지금 이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국정원장 아닙니까? 국정원장. 바로 박지원 씨죠.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박지원 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박지원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국정원장 임명 후에 네티즌들을 고소하고 있어요. 통일부 장관이 됐건 무슨 산업통상자원부가 됐건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장이 야, 이 문제 우리가 정확한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거 사실이 아니다. USB에 담겨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정확하게 해명해 주면 될 것인데 왜 국정원장인 박지원 씨는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박지원 씨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더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김정은 본인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USB를 건넸던 것이 2018년 4월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그런 식의 USB를 건네고 2019년 신년 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